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 주제는 법인 계약입니다. 법인 계약을 진행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세 가지 사항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법인 계약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알아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도 있고 직원이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 각각의 진행 방식, 그리고 어떤 게 다른지 여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법인 계약을 하다 보면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변수들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몇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까지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법인 계약을 잘 하거나 해봤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이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초보 공인중개사고 아니면 해봤다 하더라도 잘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선물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법인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준비할 서류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인 인감 증명서, 세 번째는 법인 인감 도장,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섯 번째로 대표자의 신분증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갖고 와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5가지 서류를 왜 가지고 와야 하는지 아셔야겠죠. 첫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은 왜 가지고 와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 있어서 우리가 뭘 갖고 오라고 하죠? 그렇죠.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서 그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진을 확인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진은 참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과 실물과 다른 경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 사항일 뿐이고 요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항을 어디서 확인할까? 법인은 바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바로 법인 명이 나오고요.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고요. 법인의 소재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법인 인감 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법인이라는 것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회사이고 이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가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인감 도장이라는 걸 날인을 합니다. 이 법인 인감 도장이라는 것은 최초의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할 때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이 법인 인감 도장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 인감 도장이 우리 법인의 도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법인 인감 증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 인감 증명서와 법인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상대편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이 법인의 계약이구나 라는 것을 확정적인 효력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은 왜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은 간단해요. 임차인이 가지고 오는 이유는 세관에서 여기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양쪽이 다 법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는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지 않고 한 큐에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필수 서류로 그냥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대표자의 신분증입니다. 대표자의 신분증을 왜 가지고 와야 하냐면 이 법인의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대표자명과 실제로 갖고 온 신분증에 있는 그 신분증의 이름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갖고 와서 내가 대표자가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계약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계약 진행하는 방법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와 직원이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 여부입니다. 우선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 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서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계약서 진행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직원이 와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것을 대리인 계약이라고 하죠. 자, 대리인이 왔을 때 계약 진행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이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만 하나 더 추가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법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의 인감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제 원래 대표자 신분증이 와야 하지만 이제 대리인이 왔으니까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까지 가지고 온다면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빠져 있으면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고, 서류가 전부 다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사항인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법인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계약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계약이 진행이 될까?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뛰시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세 번째 사항으로 제가 변수 사항을 준비했는데, 다양한 변수 사항 또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인감 도장을 들고 오지 않고 사용 인감 도장을 갖고 와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법인 인감 도장으로 찍어야지만 이 법인 계약이 효력이 있고, 사용 인감 도장을 찍으면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인 인감 도장으로 찍어도 똑같은 효력이 있고, 사용 인감을 도장을 찍어도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 인감 도장을 찍으려면은 결론적으로 사용 인감계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법인 인감 도장은 관공서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사용인감이라는 것은 법인 자체 내에서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장이기 때문에 사용인감계라는 것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법인 인감 도장과 사용 인감 도장을 나눠서 사용을 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 즉 등록된 도장 하나만으로 모든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굉장히 큰 대기업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인감 도장을 외부로 돌리다 보면은 분실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동시에 양쪽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에는 이거를 순간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법인 인감 도장 외에 바깥에서 사용하는 도장인 사용 인감을 활용해서 법인 인감의 분실을 방어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인감을 도장을 찍었을 때 법인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비교해서 보시고, 이 서류가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용인감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 법인 인감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법인 인감 증명서에는 이 법인의 인감 도장, 등록되어 있는 도장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법인의 명칭도 적혀 있고 대표자 이름도 들어가 있고 법인 등록번호 들어가 있고, 이런 인적 사항들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용 인감계에는 양식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개개인적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확실하게 보셔야 될 사항은 딱 2가지입니다. 바로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과 사용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법인 인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다르면 안 되고요. 사용 인감계에 있는 도장의 날인이 실제로 찍는 도장의 날인과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만 동일하게 맞는지 확인이 된다면 이 사용 인감으로 도장으로 찍은 계약도 법인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법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계약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서류 중에 사용인감계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법인의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인감증명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 법인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와서 사용인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사용인감 도장을요. 네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지고 오시고, 다섯 번째로 대표자의 신분증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이때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위임장을 갖고 와야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6가지 서류했는데 여기에 사용인감 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인감계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서류를 확인하시면 계약을 진행하는데 사용인감 도장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냐면 법인의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서류 준비가 조금 미비한 경우입니다. 어떤 서류가 준비가 미비하냐면 대부분 두 번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들고 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한 5가지 서류가 중에 이 2개 중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자잖아요. 이 대표자가 내가 이 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만 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이 대표자가 자신이 자필 서명으로 이름도 쓰고 옆에다가 날인까지도 했다라면 이 법인의 계약의 효력은 그 법인에게로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도장이 법인 인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세무서에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표라고 한다면 내가 이 법인의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표자명과 여기 나와 있는 나이가 내가 대표자라는 걸 확인을 정확하게 시켜주고 뭐 명함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다음에 계약서에 꼭 자필 서명과 그리고 사인까지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법인 계약서에 법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법인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부분이니까 계약이 만약에 법인 대표자가 와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만한 부분이니 있을 수 있죠. 상대방 쪽에서 야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필수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엄청나게 바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계약서를 써야 된다거나 대표자가 해외에 있다가 본사를 가지 못해서 법인 인감도장을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류 준비가 순간적으로 급하게 준비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신분증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분초를 다투는 계약일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 그 서류 준비하다가 손님 떠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대표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오게 하고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사업자 등록등은 사진으로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대표자가 왔을 때만큼은 준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길 수 있는 변수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자가 될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우선 한번 쓰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으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인의 설립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법인의 소재지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계약서를 써야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대표자가 될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 걸 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설립 등기가 된 이후에 법인에 대한 명칭, 등록번호, 주소 이런 게 다 나오면 그 법인 이름으로 변경 계약서를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하고 사업자 등록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 앞으로 신생 법인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임대인한테는 여기가 신생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될 사람 이름으로 일단 계약서 진행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금 넣을 거예요.
나중에 법인 이름으로 변경해서 계약서 다시 한번 쓰고요. 그 이름으로 나중에 잔금 처리할 겁니다. 라고 전달해 놓으면 계약서를 두 번 진행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한 임차인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신생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해보지 않은 임차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사 일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니까 법인의 기본적으로 설립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5단계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설명을 해주고, 일단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금을 넣고 나중에 법인 이름으로 변경 계약서를 쓸 때 대표자 이름으로 넣었던 계약금 돌려받으시고 법인 계좌에서 다시 임대인한테 계약금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은, 가끔 가다가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서 써놓고 나서 그 상태로 법인 설립 등기하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잔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잔금 이후에 잔금을 납부했다는 걸 확인하고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괜히 세무서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여러분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서류와 대표자와 직원이 와서 계약을 진행할 때 방법,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숙지하셨다면 법인 계약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거 상황 말고서라도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그 선물이 뭐냐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앞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때 이 서류가 필요하구나, 저때 저 서류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딱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중개업이 훨씬 더 크게 성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